일화 충격적인 만남. 저는 지금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딸 지은이의 침실 문을 열었을 때의 그 충격적인 광경을 말이죠. 엄마, 지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이불로 몸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저는 이미 봐버렸거든요. 우리 지은이가 그 늙은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요. 그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지은이의 신음소리가 제 귓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소리쳤어요. 그 남자는 당황하며 급히 옷을 챙겨 입더군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의 몸은 군인 출신답게 단단했지만 제 딸과 함께 있기엔 너무 늙었어요. 어머니, 설명할게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명이 뭐가 필요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는 그 남자를 향해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옷을 다 입고 나서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박성철입니다. 지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딸뻘되는 여자를 사랑한다니 뻔뻔함의 극치였죠.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지은이보다 30살이나 많잖아요. 27살 차이입니다. 성철이 정정했어요. 27살이든 30살이든 상관없었어요. 그는 제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 남자였거든요.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할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결혼이라니요. 제가 평생 키워온 소중한 딸이 저런 늙은 남자와 결혼한다고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저는 지은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지은아. 하지만 지은이는 의연했어요. 저는 정신이 멀쩡해요. 성철 오빠를 사랑해요. 오빠라니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나이인데 오빠라고 부르다니요. 성철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천천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당신 같은 사람과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화가 나서 방을 박차고 나왔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저는 이정숙이에요. 50대 후반의 자수성가한 부동산 재벌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 모든 것이 딸 지은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지은이를 명문가에 시집 보내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재벌가 도련님이나 최소한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남성과 결혼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 60대 후반의 퇴역 군인이라니요. 제가 거실로 내려가니까 비서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최민우는 제 오른팔 같은 존재예요. 3년 전부터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일 처리가 정말 완벽해요. 저보다 20살 어리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죠. 민우야, 사설 탐정 좀 알아봐. 사설 탐정요? 박성철이라는 남자 조사해야 해. 군인 출신이고 60대 후반이야. 민우가 잠시 굳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내려왔습니다. 성철도 함께였어요. 엄마, 얘기해요. 저는 성철을 째려봤습니다. 당신은 우리 지은이한테서 뭘 원하는 거죠? 사랑을 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이 목적이죠? 성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젊은 여자가 좋은 거예요? 어머니,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당신 같은 늙은이가 우리 지은이와 무슨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철이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를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남자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지은이를 이용하려는 속셈이 있을 거라고요. 지은아, 위로 올라가. 저는 딸에게 명령했습니다. 엄마, 저는 올라가라고. 지은이가 마지못해 올라간 후 저는 성철과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퇴역 군인입니다. 특전사 출신이고요. 가족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뭔가 수상했죠. 재산은 많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살고 있어요. 역시나요. 돈이 없으니까 제 딸한테 접근한 거겠죠. 그럼 우리 지은이와 뭘로 살 건데요? 성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랑으로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요? 집세는 누가 내고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뭘로요? 성철이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나타나지 마세요. 성철이 따라 나오더군요. 어머니, 저는 지은이를 정말 사랑해요. 사랑이면 포기하세요. 진짜 사랑이라면 우리 지은이의 미래를 생각해야죠. 그가 현관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은이와 그 남자가 함께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은이의 표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이 많은 남자의 경험에 현혹된 걸까요? 어떤 이유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 결혼을 절대 허락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우가 사설탐정 연락처를 가져왔어요. 사장님, 여기 명함이에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성철이라는 남자 조사해 주세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숨겨진 진실. 사설탐정 김기철을 만난 건 강남의 한 카페에서였어요. 50대 초반의 깔끔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박성철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하셨죠? 네, 제 딸과 사귀고 있는데 뭔가 수상해요. 김기철이 수첩을 꺼내더군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27살 차이예요. 그것도 남자가 더 많아요. 아, 그렇다면 충분히 의심스럽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돈이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거나요. 다른 목적이라니요. 저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이면 기본적인 신상 정보는 나올 거예요. 더 깊이 파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저는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까 지은이가 없었어요. 가정부 김아주머니가 말하더군요. 아가씨가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성철 씨와 함께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또 만난 거예요. 민우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진정하세요. 진정이 돼? 내 딸이 저런 늙은이랑 돌아다니는데? 하지만 아가씨도 성인이니까. 성인이어도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저런 나이 차이가 정상이라고 생각해? 민우가 잠시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혹시 박성철 씨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직접? 네, 그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본다든지.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사설탐정의 조사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나서는 게 빠를 거예요. 민우야, 박성철이 어디에 사는지 알아낼 수 있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오후에 민우가 주소를 가져왔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15층짜리 낡은 아파트였는데 성철이 사는 곳은 7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당연히 지은이와 함께 어디론가 갔겠죠. 그때 옆집 문이 열렸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박성철 씨 찾아왔는데요. 아, 성철이요? 지금 안 계실걸요. 젊은 여자랑 나갔어요. 젊은 여자라니요. 제 딸을 말하는 거겠죠. 혹시 박성철 씨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세요? 할머니가 저를 자세히 바라보더군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아, 그냥 궁금해서요. 성철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3년 전에 이사 왔는데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죠. 3년 전이라니요. 그럼 퇴역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겠네요. 가족은 없나요? 혼자 살아요. 가끔 택배나 우편물도 혼자 받고,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여자가 자주 와요. 그 젊은 여자가 제 딸이라는 걸 생각하니 속이 쓰렸어요. 다른 건 모르세요?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가끔 밤에 악몽을 꾸나 봐요. 소리를 지르거든요. 악몽이라니요. 뭔가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건가요? 어떤 소리요? 잘 안 들려요. 하지만 고통스러운 소리 같아요. 저는 더욱 의심이 깊어졌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성철과 지은이가 돌아오는 건 아닐까 해서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악몽을 꾼다는 얘기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지은이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성철 오빠랑 영화 보고 왔어요. 오빠라는 호칭이 여전히 거슬렸어요. 지은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또 성철 오빠 얘기예요? 그래. 그 사람 뭔가 이상해.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악몽을 꾼다더라. 밤마다 소리를 지른대. 그게 뭐가 이상해요? 군인 출신이니까 전쟁 관련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죠. 전쟁 관련 트라우마라니요. 그런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건가요? 그럼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잖아. 엄마, 성철 오빠는 제가 지켜줄 거예요. 지켜준다고요? 딸이 아버지 뻘 되는 남자를 지켜준다고요? 지은아, 정신 차려. 내가 그 사람을 지켜준다고? 반대가 되어야 정상이지.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또 그 소리네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우를 불렀어요. 민우야, 박성철의 군 복무 기록 같은 것도 알아낼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군 기록은 개인정보라서 돈을 써서라도 알아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민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우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너무 깊이 파면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내 딸 일인데 깊이 파는 게 당연하지. 민우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민우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요? 다음 날 사설탐정 김기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성철에 대한 기초조사가 끝났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로 말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바로 카페로 향했어요. 김기철이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서류를 열어봤어요. 박성철의 기본 신상 정보와 함께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성철 씨가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곳이에요. 사진 속에는 성철이 어떤 건물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건물인가요? 정신과 병원입니다. 정신과 병원이라니요. 역시 제 직감이 맞았어요. 자주 가나요? 한 달에 2번 정도요. 벌써 2년째 다니고 있어요. 2년째나요? 그럼 정말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거네요. 다른 건 없어요? 김기철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좀 더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뭐든 상관없어요. 말해주세요. 박성철 씨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라니요? 분명히 가족이 없다고 했는데요. 사생아예요. 30살 정도 되는 남자인데 현재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도 충격인데 사생아까지 있다니요. 그 아들과는 연락하나요? 그게 이상한 점이에요. 전혀 연락하지 않아요. 아마 그 아들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를 겁니다. 더욱 복잡한 상황이네요. 사생활을 버리고 산 남자라니요. 계속 조사해 주세요. 더 깊이 파봐야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지은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반드시 말해야 했어요. 우리 딸이 그런 남자와 결혼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마 가족의 비밀. 집에 도착하니까 지은이가 거실에서 민우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 지은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민우 오빠가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민우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들어오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 성철 씨에 대한 얘기요. 민우가 대답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혹시 민우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건가요? 무슨 얘기? 지은이가 밝게 웃었어요. 성철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해주셨어요. 군인 출신이라 믿을 만하다고요. 민우의 말을 듣고 지은이가 더욱 확신을 가진 모양이에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민우야, 잠깐 사무실로 와봐.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민우를 다그쳤어요. 왜 지은이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반대한다고 했잖아. 사장님, 하지만 제가 보기엔 박성철 씨가 뭘 안다고 그래? 너도 그 사람 제대로 모르면서.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뭘 모른다는 건가요? 그 사람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 그리고 사생아도 있고. 순간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사생아요? 그래. 30살 정도 되는 아들이 있대. 버리고 산 거야. 민우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은이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알겠지?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은이와 단둘이 앉았어요. 지은아, 엄마가 성철에 대해서 알아낸 게 있어. 또 뭘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 지은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정신과요? 응. 2년째 다니고 있대.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사생아 얘기까지 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사생아가 있어. 30살 된 아들이.
지은이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거짓말이죠? 사설탐정이 조사한 거야. 확실한 정보야. 지은이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성철 오빠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지은아, 앉아. 그런 남자와는 만나지도 마. 아니에요. 오빠한테 들어봐야 해요. 지은이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성철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예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지은이의 팔을 잡았지만 그녀는 뿌리쳤어요. 1시간 후에 우리 집 앞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성철 오빠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뭐든 중요하지 않아. 그런 복잡한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어.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성철이 우리 집에 왔어요. 지은이가 현관으로 나가더니 그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지은이가 성철의 말에 또 넘어갈 것 같았거든요. 이 시간이 지나서야 지은이가 돌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울었어? 엄마가 맞아요. 성철 오빠한테 아들이 있어요. 역시 그랬군요. 하지만 지은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화를 내기보다는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알겠지? 그런 남자와는. 하지만 오빠는 그 아이를 찾고 있어요. 뭐라고? 30년 전에 헤어진 여자가 임신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대요. 그래서 아들을 찾고 있다고 해요. 30년 전이라니요. 그럼 성철이 30대 후반일 때 일이네요. 정신과 치료는 왜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이에요. 아들을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봤어요. 자기 때문에 아이가 고생했을까봐 밤잠도 못 자고 있대요. 그래서 악몽을 꾸는 거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지은아, 그 사람이 아들을 찾으면 뭐가 달라져? 결국 복잡한 가족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상관없어요. 저는 오빠를 도와드릴 거예요. 도와드린다고요? 제 딸이 그 남자의 가족 문제까지 떠안겠다는 건가요? 미쳤구나, 정말. 그때 민우가 다가왔어요.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사장님, 아가씨,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 뭐야? 민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고아원 출신입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지은이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아원? 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고 자랐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민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박성철 씨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세요? 왜? 만약에 그 아들이 저라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우가 성철의 아들이라고요? 무슨 소리야? 저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이도 맞고 성씨도 같고 박성철의 성은 박씨고 민우의 성은 최씨예요. 다르잖아요. 성씨가 다른데 고아원에서 성씨를 바꿔준 거예요. 원래 성은 박씨였어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3년 동안 함께 일한 민우가 성철의 아들이라니요. 확실해? DNA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지은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럼 민우 오빠가 성철 오빠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잠깐, 이게 우연일까요? 혹시 민우가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제게 접근한 건 아닐까요? 민우야,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오늘 성철 씨 얘기를 들으면서 확신이 선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저는 화가 났어요. 3년 동안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장님,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충격이에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박성철 씨와 아버지와 만나보고 싶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민우를 보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가 아들처럼 여기던 민우가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성철의 아들이라니요. 지은이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그럼 우리 모두 가족이 되는 거네요. 가족이라니요. 제가 성철의 사위 어머니가 되고 민우가 제 사위의 아들이 된다고요?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소리쳤어요. 이런 복잡한 관계는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엄마, 왜 안 되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내가 그 늙은이의 사위 어머니가 되고 민우가 내 사위 동생이 된다고? 혈연으로는 민우 오빠가 성철 오빠 아들이니까 제 의부사들이 되는 거네요. 의부사들이라니요. 저보다 4살밖에 어리지 않은 민우가 지은이의 의부사들이 된다고요? 말도 안 돼. 하지만 지은이와 민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감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우가 성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민우가 성철 조사를 꺼려했던 것, 성철 얘기를 할 때마다 불편해했던 것. 혹시 민우가 처음부터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우를 불렀어요. 민우야,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거야?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니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내 회사에 들어왔어? 좋은 조건이었으니까요. 다른 이유는 없고, 민우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역시 그랬군요. 민우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제게 접근한 거였어요. 그럼 처음부터 성철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내 딸한테까지 접근한 거야? 아니에요. 아가씨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민우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저를 속인 거였거든요. 당장 나가. 사장님, 당장 나가라고. 민우가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나갔어요. 하지만 10분 후에 지은이가 민우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우 오빠를 내쫓을 수는 없어요. 왜 없어? 우리를 속인 놈인데. 민우 오빠도 피해자예요.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거잖아요. 지은이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성철 오빠와 민우 오빠를 만나게 해주고 우리 모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런 복잡한 관계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은이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까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성철과 민우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런 만남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사와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 그 만남을 위해 저희는 조용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성철과 민우가 처음 마주하는 자리였죠. 성철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30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민우가 들어왔을 때 성철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민우야.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성철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존댓말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존댓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아니, 앉으세요. 성철이 당황했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렇게 쉽게 메워질 리는 없겠죠. 지은이가 중간에서 대화를 이끌어가려 했어요. 성철 오빠, 민우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첫 마디가 사과였어요. 내 어머니와 헤어질 때 임신한 줄 몰랐다. 알았다면 절대 그냥 두지 않았을 거야.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모르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래, 맞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성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게 되셨죠? 민우가 물었어요. 내 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편지를 남겼어. 너에 대한 얘기가 담긴. 편지라니요. 민우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성철에게 편지를 보낸 거군요.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는데요? 성철이 지갑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어요. 직접 읽어봐. 민우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 동안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네요. 그래. 내 어머니는 훌륭한 사람이었어. 내가 바보였지. 민우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말했어요. 그럼 이제 아들을 찾으셨으니 할 일은 다 하신 거네요. 차가운 말투였어요. 여전히 성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화가 난 건 당연해.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아버지예요. 성철이 아픈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민우의 마음을 이해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철이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지은이가 중재에 나섰어요. 민우 오빠, 성철 오빠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나요?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민우야, 잠깐. 성철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우는 이미 나가고 있었어요. 결국 첫 만남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민우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우야, 너무 차갑게 굴지 마. 사장님도 그 사람 편이세요? 편을 드는 게 아니야. 하지만 성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더라. 민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진심이면 뭐해요? 제가 30년 동안 겪은 고생을 알기나 해요? 민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상처가 그렇게 쉽게 치유될 리는 없겠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날 밤 성철이 전화를 했어요. 민우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네요. 당연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죠. 어쩌면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성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민우는 내 아들이니까. 그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민우가 사표를 제출했어요. 왜?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성철 때문이야? 그것도 있고, 제가 사장님을 속인 것도 있고요. 민우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너를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도 몰랐던 일이잖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속인 거죠. 저는 민우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3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사표는 받을 수 없어. 사장님, 너는 내 오른팔이야. 성철과의 관계가 어떻든 그건 변하지 않아.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민우 오빠, 성철 오빠가 찾아왔어요. 성철이 또 왔다니요.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안 만날 거예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결국 민우가 성철을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도 함께 자리에 있기로 했습니다. 성철이 봉투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민우가 물었어요. 내 전 재산이야. 전 재산이라니요? 민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런 걸 주세요? 30년 동안 못해준 아버지 역할이라도 해야지. 필요 없어요. 민우가 봉투를 돌려주려 했지만 성철이 받지 않았어요. 받아라. 이건 아버지로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야. 마지막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성철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암에 걸렸어.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암이라니요. 언제부터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개월 전에 발견했어. 이미 3기야. 3기라면 꽤 진행된 상태죠. 치료는 안 받으세요? 받고 있어. 하지만 의사가 1년 정도라고 하더라. 1년이라니요. 그럼 성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뜻이네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화를 내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은이와 결혼하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야. 지은이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1년 후에는 그래서 더 빨리 결혼하고 싶어. 지은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성철의 병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오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민우가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그가 곧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흔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더라. 물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성철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민우에게 이 돈을 주고 싶어. 아버지로서 마지막 의무야. 민우가 한참 고민하더니 봉투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처음으로 성철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성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우야,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민우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와 함께 보내고 싶어요.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성철이 1년 후에 죽는다면 지은이는 과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결혼을 허락해야 할까요? 오화 결혼과 배신. 성철의 시한부 선고 이후 모든 게 급하게 돌아갔어요. 지은이는 당장 결혼하자고 했고 민우는 아버지와의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1년 후에 과부가 될 걸 알면서도 결혼을 허락해야 하나요? 엄마, 저는 성철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지은이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1년 후에 과부가 되는데도 상관없어요. 그 1년이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결혼해라. 결국 저는 이 결혼을 허락하기로 했어요. 물론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요. 결혼식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성철의 건강을 고려해서 간단하게 하기로 했어요. 민우는 아버지를 돕는다며 회사 일도 뒤로 하고 성철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만회하려는 듯 했죠.
아버지, 어릴 때 어떤 아이였어요? 민우가 물었어요. 궁금했구나. 사진을 못 본 게 미안해. 성철이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만큼 컸을 때 너랑 비슷했어. 민우가 사진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정말 아버지를 닮았더군요. 지은이도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가족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사설탐정 김기철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박성철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뭔가 중대한 내용이 있다는 뜻이겠죠. 카페에서 김기철을 만났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박성철의 재산 상황을 조사했는데요. 재산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다니요? 분명히 연금으로만 산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김기철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억? 네. 부동산과 주식, 예금을 합쳐서요. 10억이라니요. 퇴역 군인이 어떻게 그런 돈을 모았을까요? 어떻게 번 돈인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퇴역 후에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니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는데요. 무슨 사업이에요? 건설업입니다. 회사는 3년 전에 정리했고요. 3년 전이면 민우가 저희 회사에 들어온 때와 같네요. 혹시 그 회사 이름이 뭐예요? 대한건설입니다. 대한건설이라니요. 그 이름이 왜 익숙하죠? 혹시 그 회사가 부도 났나요? 아니요. 오히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정리했어요. 이상했어요. 잘 나가던 회사를 왜 갑자기 정리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민우를 불렀어요. 민우야, 대한건설이라는 회사 들어본 적 있어? 민우의 표정이 변했어요. 왜 갑자기 그 회사 얘기를 하세요? 성철이 그 회사 사장이었대. 민우가 굳어졌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야? 민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그 회사에서 일했었어요. 뭐라고? 3년 전까지요. 거기서 일하다가 사장님 회사로 옮긴 거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민우가 성철의 회사에서 일했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성철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직접 만난 적은 없었어요. 회사가 크니까요. 하지만 사장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겠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저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민우가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였군요. 그럼 지은이한테 접근한 것도 계획이었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민우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나를 속였구나. 사장님, 저는 당장 나가. 사장님, 들어보세요. 나가라고. 민우가 슬픈 표정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10분 후에 성철이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우 때문에 오셨죠? 그 애가 전화했나 봐요. 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저를 속인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성철에게 모든 걸 따졌어요. 대한건설 얘기, 민우가 그 회사에서 일했던 얘기,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얘기를요. 성철이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뭐가 맞다는 거예요? 민우가 제 회사에서 일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때는 제 아들인 줄 몰랐어요. 그럼 언제 알게 된 거예요? 6개월 전이에요.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민우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는데 그때서야 확신이 섰어요. 6개월 전이라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민우도 6개월 전에 알게 된 거예요? 아니요. 민우는 최근에 알았어요. 성철의 말이 사실이라면 민우가 저를 완전히 속인 건 아니네요. 하지만 민우가 당신 회사에서 일한 건 우연이 아니죠? 성철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역시 그렇군요. 민우가 저를 찾으려고 제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만나지는 못했죠. 그럼 민우가 우리 회사로 온 것도 아버지를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한 거예요.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민우가 성철을 찾으려다가 포기하고 저에게 와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지은이와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에요? 네,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성철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지은이와 만난 것도 우연이고요? 네, 정말 우연이었어요. 이상한 운명이네요. 성철과 민우 그리고 지은이가 모두 우연히 만난 거라니요. 믿기 어렵네요. 저도 믿기 어려워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때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민우 오빠가 짐을 싸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우가 짐을 싼다고? 네,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요. 저는 급히 민우를 찾아갔어요. 정말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사장님을 속인 죄송해요. 이제 떠나겠어요. 기다려.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성철한테서 다 들었어. 내가 완전히 나를 속인 건 아니구나.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장님. 하지만 앞으로는 숨기지 마. 약속해. 네, 약속드려요. 민우가 다시 짐을 풀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봤어요. 성철과 민우 그리고 지은이의 만남이 모두 우연이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혼식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이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전날 밤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철이 쓰러진 거예요. 지은아,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더니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급히 실려간 성철.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암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은 어려울 것 같고요. 1년도 어렵다니요. 그럼 얼마나 남았는데요? 3개월. 길어야 6개월입니다.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우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환자 상태로는 힘들 것 같은데요. 결국 결혼식은 연기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성철이 의식을 찾고 나서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취소해. 왜 오빠? 내가 죽으면 지은이만 힘들어져. 그럴 바에는 성철이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나를 잊고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 싫어요. 저는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하지만 성철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안 돼. 너는 점잖아. 나 때문에 평생을 혼자 살 수는 없어. 그날 밤 성철은 병실에서 몰래 나가려고 했어요. 지은이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였죠. 하지만 민우가 그를 붙잡았어요. 아버지, 어디 가시려고 해요? 민우야, 미안하다.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네. 아니에요.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민우가 성철을 설득했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지은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결국 성철은 병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실에서라도 결혼식을 하자. 6화 진정한 가족. 병실에서의 결혼식 준비가 시작됐어요. 간소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민우가 모든 걸 준비했어요. 꽃도 가져오고 결혼 반지도 준비하고 작은 케이크까지 주문했습니다. 아버지, 이 정도면 충분하죠? 고마워, 민우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성철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모양이었습니다. 지은이도 병실에서 입을 수 있는 간단한 드레스를 준비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어때요? 예뻐. 정말 예뻐.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빛나는 지은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식 당일 병실에는 우리 가족만 모였어요. 성철, 지은이, 민우 그리고 저. 목사님이 오셔서 간단한 예식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박성철 씨, 이지은 양을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동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이지은 양 박성철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지은이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해 주세요. 민우가 준비한 반지를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끼워줬어요. 키스를 해도 좋습니다. 성철과 지은이가 키스를 했어요. 병실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부부가 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우와 제가 열심히 박수쳤습니다. 그때 성철이 말했어요. 이정숙 어머니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지은이를 제게 맡겨주셔서요. 그리고 민우도. 성철이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야, 너도 고마워. 아버지를 용서해줘서. 아버지.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지은이가 밝게 웃었어요. 정말 이상한 가족이었어요. 60대 후반의 남편, 30대 초반의 아내, 30살의 의부사들, 그리고 50대 후반의 사위 어머니. 하지만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어도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결혼식 후에 성철의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의사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는 함께 보냈어요. 성철이 민우에게 말했어요. 민우야, 아버지가 못다한 얘기가 있어. 뭐예요?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버지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민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도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지은이를 사랑해 주셔서요. 성철이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미안해. 너를 일찍 과부로 만들어서. 괜찮아요. 오빠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성철이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처음에는 저를 많이 싫어하셨죠? 그때는 몰랐어요. 당신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이제라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철이 우리 모두에게 말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요. 혈연이 아니어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날 밤 성철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잠든 듯 평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성철의 옛 부하들과 동료들이 많이 왔어요. 모두들 성철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의리 있는 분이었어요. 부하들 챙기는 것도 남달랐고요.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성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 후 우리는 성철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정리했어요. 대부분은 지은이가 상속받았지만 민우에게도 상당한 몫을 남겨뒀더군요.
아버지가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민우가 말했어요. 그래, 마지막까지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하셨나 봐. 지은이는 슬퍼했지만 씩씩하게 견뎠어요. 성철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듯 했습니다. 오빠가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전 행복하게 살 거예요. 민우도 회사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저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알고 있어.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성철이 떠난 지 6개월 후 지은이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민우 오빠, 제가 임신했어요. 임신이라니요. 정말?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8주 됐대요. 성철의 아이였어요. 그가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민우가 기뻐했어요. 제가 삼촌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 내가 그 아이의 삼촌이야. 저도 기뻤어요. 손자 또는 손녀가 생기는 거니까요. 성철이 알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분명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 됐다는 걸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어도, 나이 차이가 많아도, 복잡한 사연이 있어도,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성철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소중함을 알게 해준 것이었어요. 지금은 지은이와 민우 그리고 태어날 아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성철이 그리워지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흔적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정말 이상한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필연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우리는 지금도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성철이 마지막에 한 말처럼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요. 혈연이 아니어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의 말이 이제는 완전히 현실이 됐습니다.